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참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위주로의 하락으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좀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낸 전문가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시죠. 우리에게 이름만큼이나 큰 수익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일단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으며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또 관련주는 뭘 봐라 라고까지 다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요, 일단 원익 P&E 같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주도주도 부재하고 계속해서 개별 이슈 단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많이들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너무 잘하세요. 왜냐면요, 일단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날 진입을 했다가 9월 14일 날 매도를 했죠. 20%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종목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슈를 보고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을 포착하셨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고 함께 하라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장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지난주에 강하다, 더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단 하루 만에 9월 11일 날 진입을 하고 12일 날 단 하루 만에 전문가님께서는 15%나 수익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만에 9.8%나 수익을 얻으셨는데, 오늘장에서도 이 보안 관련주인 모니터랩,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모니터랩으로 5% 먹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보안 관련주 움직이긴 했는데 일부 종목단에서만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죠. 근데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5%나 수익을 냈는데, 과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자랑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며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입장하셔서 우리 지난주 히든 종목처럼 SY 같은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장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슈가 있었죠. 일단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국내 1위 통신업계인 SK텔레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 통신 3사 모두와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제휴를 맺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 통신장비 관련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또 들고 왔는데, 일단 전쟁 속의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된다 안 된다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6대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호재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18일 월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좀 악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정말로 수익 보기 힘드시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연이은 하락만 질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올라갈 테마가 뭔지는 알아도 섣불리 우리가 그 종목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내가 잡으면 막상 떨어지는 게 맞다는 것처럼 사실 오늘 시장도 올라가야 했던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그 종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런 시장에서도 여러분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야겠죠. 자, 오늘 종목들 제가 그런 종목들로 알차게 또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런 종목들로 이번 주 남은 시장에서는 꼭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감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은 있지만 이 종목이 손쉽게 이제 캐치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수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빅스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최근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단타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타 정말 잘하십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장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9월 11일 날 진입을 해서 9월 12일 날 단 하루 만에 15%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만에 우리에게 9%나 수익을 주셨고 오늘 이 흘러내리는 장 속에서도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보안 관련주인 모니터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5%나 수익을 냈거든요.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만 나면 됩니다. 수익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내야 될까요?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승 테마가 있는데도 쉽게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종목 선물 받으시면 돼요. 자, 전문가님 사실 수익률 리뷰를 봤는데 일단 전문가님께서 바쁘셨나 봐요. 종목 하나를 안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손쉽게 종목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시장에도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방송만의 시그니처 인사 한번 해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일날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새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어려운 만큼 많이 들고 오셨네요. 그럼요. 매일 많이 들고 오고 있고 네.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면 또 금상첨 아닐까요? 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한 종목을 세 종목이나 들고 왔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고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분 참 빨리 지나가거든요. 지금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들고 오신 종목, 세 종목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사실 눈에 띄게 하락 흐름을 보였던 게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 끝날 때까지 사실 줄줄이 계속 흐르는 흐름만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막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지 하락장 같지 않은 모습들을 연출해 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종들에게 중심으로 이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0.0%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약보합 구간에서 마감을 했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다소 큰 폭으로 1%대가 넘는 하락을 만들어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의 조정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할 거 아니냐. 그리고 11월 달도 충분히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FOMC가 크게 막 일정 치고는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무난한 흐름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장단기 국채 금리에 모두 급등세를 보인 점과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었던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영향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번 FOMC도 역시나 한 번에 또 추가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망세가 시장에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도 역시나 발표될 예정이에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본다면 통화 정책 회의로 인해서 사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수순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FOMC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학과 통신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거의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장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를 했던 모습들만 만들어냈었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를 끌어내린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 업종인데 TSMC 관련 악재에 대해서 이 반도체 업종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TSMC에서 나온 이슈가 공급 지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업황에서 회복되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시간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2%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도 최근에 코스닥 대비 코스피는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었지만 여기에 대한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부분이죠. 다만 2차 전지와 제약 그리고 건설 업종은 오늘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업종상 본다면은 좀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우중충하고 내려앉았지만 이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 대해 이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업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아래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단이 견고했던 모습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네요. 다만 좀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나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11월 달에 FOMC까지 지금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큰 매수세가 없었어도 매도세가 일부적이나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움직이던 부분들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업종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어디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횡보세만 이어갈 뿐이지 결국에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종들을 체크를 하고 정확한 포인트에만 진입을 한다면은 사실 수익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을 또 챙겼고요. 제가 아까 그 수익률표에서는 안 넣었던 그 모니터랩 사실 뒤에 수익 리뷰에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리뷰에 넣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 남은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꼭 오늘 방송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좀 큰 폭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2% 하락을 했고 이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딴에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진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최근 이 장세 흐름을 보면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인데 이게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개별 이슈 딴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참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주십니다. SY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고 또 지난주 월요일자 저희 방송 탑픽 종목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데서 드린 게 아니라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SY에 대한 투자 전략 모두들 받아가셨을 겁니다. 오늘 또 이와 비슷하게 이와 관련된 이 뉴스에 따라서 종목 선물 들고 왔다고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이 하락을 하고 방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내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빨간불 켜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3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오늘 또 종목 선물 3가지나 들고 왔다고 했죠. 3가지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을 흐름을 보면 뭐 목요일장도 그렇고 금요일장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종목을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특히나 이제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지금 결국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테마도 꾸준하게 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빴을 뿐이지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매주 일주일 동안 늘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수익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 비주류 테마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식품, 사료, 가스 관련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가스 관련주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번에 공략했던 것은 원격 진료 관련주를 먼저 살펴봤어요. 최근에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또 맞추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주 토마토 시스템 9월 8일 날 진입해서 매수가 5,600원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진입했던 당시가 이때 음봉이에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란색 음봉 날짜에 음봉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뒤에 캔들이 어떻게 됐죠? 급등을 연이어가면서 지금 최대 7,500원까지 그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진입했던 시점부터 2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온 종목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매수가 5,700원, 5,600원에 진입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분봉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자, 이날 첫 번째로 시장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나 AI 관련주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어느 정도 수급도 들어오고 있었고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날 바로 슈팅이 이어질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이 뭐 시장에 따라서 바로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부터 무려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최근의 수급과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반등이 쉽게 나올 가능성을 보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버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3거래일 정도 버텼을 거예요. 3거래일 정도 버티고 나서 4거래일째부터 급등이 연이어서 나왔고요. 자, 6일차까지 갔던 그 시기에 정확하게 20%의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자, 청산일 보시면 9월 14일. 아까 전에 제가 매수일을 언제 했다 했죠? 9월 8일 날 했습니다. 자, 청산일은 9월 14일 날 했고요. 정확하게 진입부터 청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자, 그거 대비했을 때 우리가 2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시장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시장 지금 막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하락하기만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각 속에서도 이 종목은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정확하게 6,750원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가 정확하게 이때 당시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매도를 했던 물량은 우리가 보유했던 물량의 절반이었습니다. 자, 절반만 매도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남은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코멘트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 토마토 절반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홀딩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절반 매도만 하고 조금 더 눌렸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7,580원까지 급등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다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언제 정리를 할지 사실상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토마토 시스템은 우리가 스윙 종목으로 한 단기적인 종목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공략을 한 거였고 두 번째 종목 SY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SY라는 종목 여러분 최근에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부각됐었죠.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매수 뒤에 종가 베팅 사인 보이시죠? 자, 매수가 5,2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이 양봉으로 마감된 날 종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종가로 진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날 당일날 바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그 뒤에 바로 다음날 갭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몇 프로 수익을 보여줬다? 단 하루 만에 15%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다 준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SY라는 종목은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이 SY라는 종목은 최근에 일봉상 자리로 봤을 때 수급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상황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고점도 돌파해낼 가능성을 보고 있었고 자, 지금 흐름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종가에 들어가서 갭 부분에 대해서 15%까지만 수익을 또 챙기고 나왔지만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틀 동안의 조정을 좀 보여줬다가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흐름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Y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일봉상 자리를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잡으면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크게 눌렸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도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대장주는 SY이기 때문에 또 후발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그만큼 또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SY라는 종목은 우리가 단 이틀 만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9월 11일 날 시초가에 정리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 갭 부분까지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이틀 만에 15% 수익도 챙겨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인데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보기 시작했던 것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 시장이 하락할 때 비주류 테마들 있죠. 대표적으로 사료나 가스, 식품주들 이때 당시엔 특히나 식품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품 관련주들은 또 한 번의 실적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을 연이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흐름 충분히 보여줬고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없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그날 종가 베팅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잡아드린 거고 그 전날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제가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31,400원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날 당일날 수익을 또 챙겨온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종가 베팅 개념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 31,400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정확하게 매도를 얼마에 했을까요? 매도가 34,500원. 지금 정확하게 12시 13분에 제가 매도가 제시를 해드렸고 장중에 13시 55분 2시가 다 돼서 34,500원까지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루 만에 15%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다 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가 베팅 개념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쏠쏠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스윙이면 스윙, 종가 베팅이면 종가 베팅.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봐야겠죠. 모니터랩. 제가 아까 전에 이 모니터랩을 수익률을 표에서 뺀 것은 사실 큰 수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리시나요? 네? 놀리시는 건가요? 뭐 아닙니다. 당일 진입 이후에 10% 수익 이랬는데 사실 네. 오늘 장에서 밀리다 보니까 10%가 얼마나 귀중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수익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쵸? 10% 미만의 수익은 좀 약간 수익률표에 안 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아까 10%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것은 5%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장중에 진입을 했었고 제가 매수가 1,100원에 드렸습니다. 분봉 차트로 본다면은 정확하게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눌림목의 흐름을 보였고 다시 한번 재돌파 가능성을 본 이후부터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부터 우리가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자, 정확하게 그때부터 눌림목이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급이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면서 슈팅이 연이어서 나오게 됐죠.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를 했던 시점부터 오늘 단 하루 만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다 5% 이상부터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상승 종목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락 종목이 또 월등히 많았던 대표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장의 업종의 순환에 따라서 수급의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꾸준하게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 안에서 우리가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단타로도 수익을 또 챙겨왔고요.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을 잘 잡아야지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스윙이면 스윙, 종가 베팅이면 종가 베팅, 단타면 단타. 자, 올라운드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안내 나갈 테니까요. 늦지 마시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사실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쭉쭉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 혼자서 기분이 좋아요. 왜 좋나 했더니 수익이 잘 나서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보면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스윙이면 스윙으로 혹은 종가 베팅이면 종가 베팅으로 이런 식으로 이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시고 들어가면서 수익을 10% 이상씩 꾸준하게 내고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뭐 수익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여기선 없지만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죠. 보안 관련주인 모니터랩으로 매수 이후에 10%나 급등을 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뭐 오늘 장 이거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그 부분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슈에 따른 이 종목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3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22분 정도 남았는데 22분 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6시에 와서 나 듣고 싶었는데 하셔도 문 안 열어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갖고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들고 왔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마는요. 통신 장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통신 장비 갑작스럽게 막 5G 관련주들이나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 번의 미국에서 정책, 인프라법에 관련된 정책이 또 하나 발표되면서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도 연출을 했었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오늘 아침부터 주말 동안 통신장비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자, 전 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스타링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한국 진출을 위해서 첫 파트너로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어디에 있을까요? SK텔레콤이 있죠. 자, SK텔레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특히나 어떤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냐?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목적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계에서는 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KT와도 여기에 관련된 계약을 또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에 LG, 남은 LG까지 추가적인 계약까지 맺혀진다면은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제휴를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성통신, 우주항공과 통신에 결합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까지 우리가 같이 어떤 일정들과 그리고 어떠한 관련주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통신 장비 최근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본다면 이 테마에서도 수익을 꼭 챙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엔텔스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사실 이 엔텔스라는 종목은 오늘 장에서 상한가 먹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종목 사실 이 주라벨 시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차트에서 본다면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이 한 번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눌림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재차 네옴시티 관련주로 상승이 한번 1차적으로 나왔었고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면 지속적인 수급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왔었어요. 자, 수급이 빠지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대도 생기고 차트에 구성 요소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최근에도 어느 정도 저점을 한번 만들어는 냈지만 자, 이때 당시에 보면 수급 이동만 된 윗꼬리도 한번 중간중간 연출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이 스타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엔텔스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아래 하나 써놨는데 SK텔레콤이 이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2대 최대 주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이 엔텔스라는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위성통신과 관련망이 되어 있는 이 엔텔스가 또 한 번의 상한가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거 어찌됐든 오늘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장중에 눌림목을 또 받는 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또 여기서 캐치를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또 슈팅 구간까지 우리가 또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눌렸다 올라가는 재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공략하세요라고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이 통신장비 오늘의 대장주 엔텔스로 나중에 또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아마 최근에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먼저 올라갔던 종목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5,000원부터 시작했던 상승이 어디까지 갔어요? 10,000원 돌파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거의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으로서 이 통신 장비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특히나 아이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이폰과 통신 장비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도 엔텔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잡았다면 지금은 이 상승도 나중에 엔텔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오히려 이 머큐리보다는 엔텔스가 조금 더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통신 장비가 시장에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6월 달부터였어요. 아마 제가 이 주라벨 시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비커스라는 종목을 제가 적금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가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구간까지 제가 텍스트로도 남겨드렸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때 당시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후부터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눌림목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지금 15%까지 수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보면 여기서 1차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25,000원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가보다 훨씬 위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가는 훨씬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유비커스는 이 통신 장비 관련돼서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픽한 통신 장비 기업이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여라도 눌렸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통신 장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금주도 봤고 지금의 대장주들도 봤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통신장비 후발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종목명은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커넥티비티 부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한 공급사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차트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공략하기 까다롭습니다. 이때 당시 올라갈 때마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 종목 혼자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전략과 매수 타점 함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통신 장비의 후발주로서 기술력도 기술이지만 지금 매집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보여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도 이 종목을 한번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남은 방송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이슈로 통신 장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거기에 기대감 플러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우리 국내 SK텔레콤과 함께 제휴를 맺는다. 이런 소식 속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5G 관련주,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라벨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적금주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15% 가까이 지금 수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못 보셨잖아요. 그때 못 보시고 오늘 새롭게 보는 건데 오늘 그래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뭘까?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명은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공략하기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생방송 도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주 월요일자 다른 때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자 저희 주라벨에서 SY 들고 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15%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수익도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왔을 때 또 얼만큼 수익을 내면서 우리에게 자랑할지 몰라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13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주시는 통신장비 관련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들고 오셨어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또 한 번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그렇지만 이슈가 꾸준하게 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사업 이슈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감만 동반일 때일 뿐이지 확실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 게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 달 스마트 교통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6대 선대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대표적인 3개 정도만 이슈적인 걸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이나 우만시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그리고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까지 우리가 국가 하나를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가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건설이나 재건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기대감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슈가 하나가 남았죠. 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인데 자, 주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들은 핫했지만 남은 이번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또 핫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주로 본다면 SY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이 SY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도 수익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이 상승을 또 우리가 챙겨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꾸준하게 상승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지만 건설기계 관련된 실적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크라 재건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되고 현실화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반영돼요? 실적이 반영되겠죠. 자, 그런 실적들이 반영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사실상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지만 우리에게 수익을 확실하게 줄 종목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미 노란톡방에서 1차적으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날 20%가 넘게 장대 항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눌림목을 만들어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던 수급이 이탈되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단기 평선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상 이 종목에서 조정이 지지 구간이 받쳐지게 된다면 2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 종목이네, 이 종목 또 공략할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종목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왔다 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재건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철도 관련주로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죠. 철도 개별적으로도요. 자, 우리가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후발주로 공략할 종목은 바로 철도 관련주인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와 그리고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전략까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남은 시장 동안 핫할 우크라이나 재건 후발주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테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 일정에 대한 그런 뉴스 플로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핫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 SY를 주시고 이걸로 15% 가까이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SY 또 노릴 수는 없죠. 다른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공략을 했지만 지금 또다시 재공략을 할 만한 타점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선 절대 언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얻어갈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제2의 SY 같이 15% 가까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종목 주라 시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 뜬금없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의료기기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붙게 되는데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AI와 의료기기의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함께 어떤 종목인지 살펴볼게요. 자,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자정보 단말기나 시각보조공학기기 부분인 힘스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업 부분이 다른 체성분 분석기나 전자동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진단기기에 대해서 만드는 사업부 아큐닉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두 가지의 기업인데 한 가지의 기업이지만 사업부가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재료가 뭐다? 의료용 기기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의료기기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붙었다고 했죠.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하나 붙었는데, 자, 지분투자나 AI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이번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저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나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종목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저거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사실 이 종목이 이전에 네. 또 한번 튀어 올랐었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들통이 났네요. 네, 들켰어요. 어찌됐든 기업적인 부분은 알겠고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업에 대한 재료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AI 관련주의
관련주이면서도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런 차트를 갖고 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자 이때 당시에 보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3,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300% 내지 40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조정에 대해서 깊게 들어오는 모습을 만들어냈고요. 자, 기간적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길게 끌고 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과 저항대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후부터 이때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부터 또 한 번의 매집을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상승을 보여줄 때는 그냥 상승이 보인 게 아니라 상한가까지도 만들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봤을 때 이때 당시에 고점 돌파까지의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 이평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라오면서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캔들들을 좀 본다면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21선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따라서 우상향해 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 또 비주류 테마들이 날뛸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이 됐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돼서 또 한 번의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대장주격 중에 좀 하나죠. 아시는 분들 아실 제가 보기에는 겁니다. 그래도 좀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네. 누구나 알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매수 타점이잖아요. 계속 거래량 그래도 동반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상한가까지 여러 번 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공략하지 오히려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략을 잘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올라간다에 대해 가능성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려왔을 때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충분히 손절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것에 대한 가능성만 보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손절을 택할 것인지 추가 매수로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알려주나요? 네, 참고로 이 종목 이미 노란톡방에서 나갔어요. 이미 아. 오늘 진입했습니다. 총가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직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 뭐 크게 변동성이 없다면은 내일 아침까지만 해도 충분히 잡을 타점이 한번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기나 AI 관련주들이 부각됐을 때 또 한 번의 관련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통신장비 테마에서 한 종목, 그리고 이미 이번 주에 일정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 종목,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비주류 테마인 의료기기 관련주로 제가 총 3종목을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시청자분께서 부커스님께서 뭘까요? 궁금하네요라고 지금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아마 많이들 들어와 궁금해하실 계신 것 분들은 같아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이 종목으로 수익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소외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라주라 히든 종목으로 의료기기랑 AI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큼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 한 번 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한가가 몇 번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상한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좀 들어가기 어려운 종목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의 전략들 모두 다 세워주시거든요. 나도 이렇게 의료, AI 관련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왔을 때 또 자랑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 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방송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관련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
오늘 전문가님께서 3가지의 종목 선물 주셨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 주셨는데 3가지 종목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남은 시장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FOMC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전략을 잘 잡아야지만 시장의 조정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준 테마와 종목들만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제가 매일같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소외되지 마시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늘 꾸준하게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